자, 이제 전체 결과 테이블로 봅시다. 이제 각각 학습 유형 봤으니까 이제 각각의 학습 전중 후 학습 요인들 실질적으로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이 요인들을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체 결과표 보시면은 바로 그래프 아래 있죠? 100분위가 있고 T점수는 T점수는 설명을 했고 평균이 52고 표준 편차가 12 통계적인 점수라고 100분위는 뭐냐 똑같은 통계적인 점수인데 100분위는 어떻게 나오느냐면은 아주 쉽습니다. 나와 성별과 나이가 같은 아이들이 같은 학생이 같은 사람이 딱 100명이 대한민국에 딱 1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내 뒤로 몇 명이 있는가. 당연히 내 뒤로 많을수록 내가 앞서 나간 거겠죠. 내가 1등이면 99겠죠. 90명이면 내가 10등이라는 얘기고 내 뒤로 90명 있다는 얘기겠죠. 100분율이라는 건 100분위 100분율은 퍼센테이지를 말하는 거고 100분위는 그 퍼센테이지 순위를 말하는 겁니다. 자, 내 위치를 알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사실 T점수가 더 중요하긴 해요. 더 객관적이고 더 직관적이고요. 객관적에서 직관적인 T점수라서 T점수 사실은 심리검사에서 제일 많이 씁니다. 100번이는 좀 더 근데 이해가 쉽죠. 여러분들이 평소에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내 뒤로 몇 명 있다 이런 건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자, 물론 그런 거 있죠. 100번이가 50%로 해가지고 T점수도 50이 나오진 않아요. 네, 그거랑 조금 다릅니다. 자, 하나하나 그럼 보겠습니다. 학습 전자 요인 중에 학습 전. 자, 학습 전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공부를 내가 하기 전, 공부를 하기 전이라는 것도 학습 전 공부하기 전이라는 거는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마음가짐, 심리적인 부분들, 공부를 지금부터 해야지라고 시작하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 학습 유형과 학습 동기, 주의 집중, 시간 관리, 부모 관계, 친구 관계, 요즘 물리적 환경들, 어떤 것들인지 이제 보시면 알 거예요. 왜 이게 학습 전이라고 부르는지. 자, 그럼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학습 유능감. 공부를 잘할 수 있다는 믿음. 쉽게 말하면 나 공부하면 잘해 이겁니다. 어렵지 않죠? 이걸 이제 효능감이라고도 부르는데 조금 달라요. 사실 효능감이라고는 학습 효능감 이런 말도 들어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조금 다릅니다. 유능의 효능감은. 근데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뭐 같은 걸로 보기도 합니다.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학습에서. 얼마나 중요하냐. 지능 다음으로 중요해요. 선생님 그럼 지능이 제일 중요한 건가요? 제일 중요하지만 지능은 여러분들 다 비슷비슷합니다. 어차피 크게 차이 안 나요. 실제로 명문대 학생들 지능 거자 그런 거 딱 데이터 보면요. 학교마다 크게 차이 안 납니다. 대학생들 그렇게 뭐 지능 검사해 보면 비슷비슷하게 나옵니다. 지능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주자면은 사실 뭐 제가 다른 동영상도 지능에 대해서 찍긴 할 건데 지능이라는 게 80에서 120이 대부분 그 위치에 들어가 있습니다. 70% 그 위치에 들어가 있어서 그 안에 들어가면요 사실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일반 학교에 다니고 일반 학교 그러니까는 지적 장애가 있지 않는 이상은 경계선 지능에 있지 않는 이상은 지능을 통해서 성적의 차이가 난다? 거의 차이 안 납니다. 큰 차이 나기 힘들어요 사실. 이건 선생님들이 심리학 전공자로서 실제로 지능 검사를 많이 해본 사람으로서 말할 수 있어요. 지능이 높다고 꼭 공부를 잘하지 않아요. 절대. 이건 경험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교수하고 있는 친구도 있고 박사 과정에 있는 친구도 있는데 선생님 친구들 중에서는 대부분 박사도 끝냈죠. 그 친구들 중에 IQ 100 안 되는 친구들 되게 많아요. 다 비슷비슷합니다. 결국 지능이란 건 물론 지능이 왜 결정적이냐, 지능이 너무 낮아버리면 학습 자체가 아예 안 돼버리기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에 지능이 결정적이라는 거고, 그거 빼고 나면은 학습 유능감이 제일 중요한 요인입니다. 공부를 내가 자신감 있다, 공부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잘한다, 이 마음이 굉장히 결정적이라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 봅시다. 학습 동기. 공부를 난 잘하고 싶어.
이거죠. 잘할 수 있어야 잘하고 싶습니다. 학습 동기는 또렷한 목표의식. 물론 하위 요인을 이제 그 깊게 들어가면 뭐 내적 동기 있고 경쟁 동기 있고 외적 동기 있고 뭐 여러 가지 좀 세분화되긴 하지만은 사실 여러분 학습 동기가 낳기가 힘들어요. 웬만해서는. 왜냐, 공부를 못하는 게 유리한 게 있나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공부를 잘하는 건 모든 게 유리합니다. 난 공부를 뭐 잘할 필요 없어, 잘하고 싶지 않아. 사실 공부를 학습 동기가 낮은 친구들을 보면요, 공통적으로 뭐가 낮냐, 학습 능력이 낮아요. 전반 자신감이 낮거나 어떤 자신감의 저하에서 학습 동기가 낮게 돼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학습 동기는 웬만하면 높아요. 근데 물론 특수한 경우 이제 학교 밖 친구들, 학교를 지금 안 다니고 있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 학습 동기가 낮기도 합니다. 이 친구들 마음속에는 내가 지금 공부할 때가 아니고 빨리 사회에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 학습 동기가 낮게 나와요. 근데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에 학습 동기가 낮는 경우는 보통 자신감의 문제입니다. 예. 그리고 주의 집중. 실제 주의 집중은 아닙니다. 실제 주의 집중이 아니라 내가 지금 자기보호 검사잖아요. 내가 지금 주의 집중이 잘 안 된다고 보고하는 경우에는 점수가 낮을 거예요. 그건 실제로 내가 지금 어려운 거죠. 주의 집중이라는 게 공부할 때의 주의 집중과 놀 때의 주의 집중, 게임할 때의 주의 집중, 만화 볼 때의 주의 집중이 다 달라요. 내가 주의 집중이 문제가 있더라도 내가 재밌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걸 할 때 주의 집중은 굉장히 높습니다. 실제로 ADHD라는 거 들어봤죠? 주의력 집중 장애 있는 친구들, 그 친구들도 놀 때는 되게 집중합니다. 게임할 때 집중 잘해요. 중요한 거는 주의 집중이라는 거는 내가 하기 싫은 거, 힘든 거, 어려운 거 할 때 집중을 할 수 있어야 주의 집중력이 높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재밌는 거, 좋은 거, 편한 거 할 때 주의 집중하는 거는 누구나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로 내가 집중이 잘 안 되고 수업 시간에 이상하게 많이 졸린다. 그럼 잠을 잘 잤는데도 그것도 주의 집중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실 정말 내가 주의 집중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어른들이나 선생님이나 어른들 상담을 하세요. 그리고 병원 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꽤 많아요. 치료를 받는 경우도 상담을 하세요. 꼭. 그리고 만약에 주의 집중에 문제가 있는 그런 거 심경학적인 문제가 아니고 장애가 있는 게 아니라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면 그러면 내가 잡생각이 너무 많은 건 아닌지, 혹시 공부를 하는데 잡생각이 너무 많은 건 아닌지, 환경에 문제가 있지 않은지, 뭐 항상 책상에 뭔가를 지저분하게 놓는다거나 공부할 때 뭐부터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거나 계속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린다거나 다른 습관적인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그런 걸 체크해 봐야 됩니다. 예. 자, 그 다음 시간관리. 시간관리는 여러분 관리할 시간이 있습니까? 자, 대한민국 학생들은 관리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냥 학교 끝나면 학원 가고 과외받고 뭐 하고 항상 시간관리 얘기하면 학생 되돌아오는 답이 똑같습니다. 선생님 놀 시간도 없어요. 시간이 부족해요. 근데 그 부족한 시간을 학년이 올라가고 중학생 되고 고등학생 가면요 더 쪼개서 공부해야 돼요. 잘 시간도 아까워서 공부해야 되죠. 사실 시간관리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얼마나 쓰느냐의 문제거든요. 의외로 여러분들이 생각지 못하게 낭비하는 시간 꽤 많습니다. 꽤 많아요. 네, 그냥 멍하니 보내는 시간들, 그런 시간들 꽤 많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거고, 이 부분들 사실은 굉장히 지금 뭐 상위권 학생, 그런 학생들한테는 사실 큰 의미는 없을 거고요. 중하위권 학생들, 그런 학생들한테는 이제 지금 네가 지금 시간을 막 낭비하고 있지 않는지 체크하는 그런 게 의미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부모관계. 부모관계가 대체 학습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근데 생각보다 관련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남자보다 여자가 부모관계가 학습에 영향이 굉장히 크게 더 영향을 미쳐요. 부모관계가 좋아야 될까요? 나빠야 될까요? 당연히 좋아야지 되겠죠.
부모님이 맨날 싸우고 뭐 하자 이러고 있으면은 당연히 내가 학습에 악영향을 미치겠죠. 근데 부모 관계가 부모님께 서로 관계가 아니라 나와의 관계입니다. 나의 관계.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이건 자기 보고 공사하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보고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나와 얼마나 가까운가, 얼마나 내 부모님이 좋은가, 이건 내 스스로 보고한 건데 사실이 아닐 수도 있죠. 왜냐면 이거는 오직 내 관점이잖아요. 내 관점. 실제 부모 관계는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사춘기면요. 이게 점수가 좀 낮아요. 사춘기에 접어들면 부모님이 괜히 싫거든요. 그냥 부모에게서 독립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사춘기면은 그 기간이 장하면 성인으로서 이제 부모에게서 떨어져 나가야 되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독립한다는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독립하는 거예요. 그 과도기에 있으면 점수가 많이 낮게 나옵니다. 예, 영향을 많이 받아요. 부모 관계는 너무 낮은 것도 좀 그렇고 너무 높은 것도 좀 그래요. 너무 높다는 거는 부모님이 나에 대해 통제를 안 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왜냐면 중고등학생이 있는 집에 자녀를 부모님이 마냥 관계가 좋을 수가 있을까요? 그냥 기본적인 잔소리가 들어가지 않을까요? 성적에 대한, 공부에 대한. 당연히 잔소리가 들어가고 자신이 그게 싫겠죠? 그럼 부모님이 좀 미울 수도 있겠죠? 마냥 좋지는 않겠죠? 근데 마냥 좋다면 그것도 좀 이상한 거야. 그쵸? 예. 친구 관계 조절을 봅시다. 이거는 친구와의 관계를 조절하는 겁니다. 즉, 친구들이 맨날 내가 좀 공부 좀 하려고 했는데 카톡 보내고 놀자고 하고 전화 계속 괜히 하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나는 공부해야 돼, 숙제해야 돼 이런 걸 얼마나 조절 잘 하느냐, 그 점수겠죠. 예. 근데 이게 이 친구 관계 조절은 재밌는 게 점수가 높은 게 좋은 건 아니에요. 무조건 지나치게 이 점수가 높으면요 친구 관계 조절을 거의 100%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친구가 있을까요? 친구가 주변에 너무 없어도 학습에 별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예. 그리고 낮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친구랑 놀라고 공부 안 하는 거예요. 중간보다 좀 높은 게 좋아요. 딱 이 점수는. 너무 높아도 안 좋아요. 예. 적절하게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 물리적 환경. 말 그대로 물리적 환경이죠. 얼마나 공부를 잘할 수 있는 환경인가. 적어도 공부할 때는 스마트폰을 보지 말아야 합니다. 딱 멀리 두세요. 멀리. 네. 멀리 두세요. 그렇다고 꺼두면 안 되죠. 왜냐면 지진 나거나 그럴 때 문자 올 수도 있으니까. 컴퓨터 있는 것도 당연히 치워야 되고. 네. 여러 가지 환경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네, 집중을 하기 위해서는요. 자, 그다음 볼까요? 그 다음 이제 학습 중이죠. 공부하는 쪽 기초기억 전략, 심화기억 전략, 학습 중 요인. 자, 봅시다. 이게 기초기억 전략은 암기에 대한 자신감입니다. 학습 중 전략이라는데 기억 전략만 나오느냐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기억 전략이라는 게 꼭 암기 과목에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뒤에 얘기하겠지만은. 어쨌든 기초기억 전략은 학습에 대한 자신감인 중에서 특히 암기, 외우는 거, 거기에 대한 자신감, 아무래도 나만의 효과적인 기억 전략이 있는지, 나만의 효과적인 기억 전략이 있으면 아무래도 자신감이 있겠죠. 예. 그런 것들이구나. 근데 심화 기억 전략은 뭐냐? 단순 암기에 대한 자신감을 넣어서 핵심 파악하고 요약하고 복잡한 내용을 자신의 것을 만들 수 있냐? 내용을 잘 이해하냐. 아주 쉽게 표현하면 뭐가 중요한지 파악하는 능력, 뭐가 시험에 나올지 아는 능력, 이겁니다. 심화 기억 전략이 높으면 높을수록 학습의 효율이 높아요. 왜 저 친구는 공부 별로 나랑 비슷하게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저 시험을 잘 치지? 심화 기억 전략 점수의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기초 기억 전략도 중요한데 심화 기억 전략이 사실은 공부의 제일 핵심이에요. 이게 노트 필기 능력하고도 이어지고요. 읽기 능력하고도 이어지고 시험 전략 능력하고도 이어집니다.
다 이어지거든요. 이게 핵심 능력이에요. 수학이나 다른 과학 과목 이런 것들은 다 심화기억 전략에 많이 의존을 해요. 기초기억 전략보다는. 그냥 말이 나와서 얘기하자면 수학 같은 거 여러분들 수학을 암기 과목처럼 공부하는 친구들 꽤 많아요. 그냥 공식을 외우고 그 공식에 맞춰서 문제를 풀고 그렇게 하면 한계가 보일 겁니다. 나중에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기가 힘들어질 거예요. 수학 같은 경우는 그 공식이 왜 나왔는지 공식 자체를 이해하고 그 원리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그냥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 이런 식으로 푸는 거야 라고 외우는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수학 공부를 하면 나중에 안 됩니다. 나중에 힘들어질 거예요. 예. 그러면 수학 점수를 높은 점수를 받기가 힘듭니다. 물론 중간 이상 가겠지만 열심히 하면. 예, 그렇게 그 심화기억 전략과 관련된 얘기죠. 그 자체를 이해해야 됩니다. 원리를 파악하고 뭐가 중요한지 알고. 자, 그러니까 기초기억 전략이 높고 심화기억 전략이 낮은 경우에는 학습 효율성이 좀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는 그런 거 잘 고려해가지고 공부를 하도록 합니다. 근데 기초기억 전략이 낮고 심화기억 전략만 높은 경우에는 그 친구는 공부를 좀 열심히 해야 됩니다. 너무 자기 요령만 피우지 말고 머리만 믿지 말고. 자, 그 다음에 학습부를 봅시다. 학습부 시험 전략, 시험 불안 조절력, 전반 자신감이죠. 자, 시험 전략. 시험에도 전략이 필요하죠. 당연하죠.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어떻게 시험을 잘 치는가 그 전략이 중요해요. 되게 중요해요. 특히 큰 시험일수록 더 중요하고요. 시험 전에 컨디션 조절 어떻게 하느냐, 마무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해요. 저 같은 경우는 저 학교 다닐 때 항상 그랬던 것 같은데 시험 전에는 전 무조건 쉬었어요. 그러니까 시험 막바지까지 열심히 공부하다 시험 전에 그냥 컨디션 조절을 하려고. 저는 시험 치다가도 졸리더라고요. 잠을 잘 못 자면. 심지어 수능 보다가도 졸았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깨니까 문제 다 틀려있고 다시 다 풀었고. 그러니까 이것이 수학 풀다 그랬는데 그런 것들 다 전략입니다. 얼마나 내 컨디션 조절 잘하고 시험 막판에 정리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시험 문제는 어떻게 푸는지 그래서 시험 전중으로 어떻게 다 접근을 하는지 그런 것들 다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시험 불안 조절력이죠. 조절력, 불안을 조절하는 능력. 점수가 높아서 역시 불안을 덜 느낀다는 겁니다. 이 점수가 많이 낮은 친구들은 상담을 받아보세요. 이것 때문에 한의원 다니는 친구도 있고 영원 다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꽤 많아요. 상담하는 친구들 중에는. 불안이 너무 높아가지고 시험 때마다 막 배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설사하고 막 이런 친구들도 꽤 있었어요. 그 정도가 아니더라도 이 점수가 낮은 경우에는 내가 지나치게 걱정이 심한 건 아닌지 걱정을 많이 할 필요 없죠. 내가 열심히 했으면 걱정 안 하면 됩니다. 안 해도 됩니다. 열심히 준비했으면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 점수가 지나치게 높은 친구들도 있습니다. 점수가 높으면 좋지만 너무 높으면요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원래 사람은 약간 불안해야지 그게 정상이거든요. 그래야 수행 효과도 좋고 결과도 좋게 나오고요. 뭐든지. 아예 불안하지 않다는 말은 내가 이거 시험을 못 쳐도 상관없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어떤 친구들이 점수가 이게 아주 심하게 99점 이렇게 많이 높게 나올까요? 역시 아까 말했던 학교 박 친구들 이런 친구들 나는 시험을 잘 치고 못 치고나 내 인생은 상관없어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 그런 거 아주 높게 나오고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교 1학년 이런 친구들 이때는 좀 이제 성장이 좀 빠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신체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뇌도 성장이 속도가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 친구들한테 시험이 너무 쉬울 수도 있어요. 그때 그 시기에는. 그러면 점수가 시험 불안 조절력이 90% 이렇게 나옵니다. 시험이 너무 쉬워서. 근데 그 시기를 넘어가면 다 비슷해져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어떤 친구들은 이상하게 저는 공부를 너무 잘한다. 뭔가 좀 나보다 좀 또래보다 좀 또래인데 분명히 왠지 나보다 좀 한두 살 많은 것 같고 그런 기분이 드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성장이라는 거는 원래 뇌의 성장도 마찬가지고 좀 더 빨리 성장하는 친구들이 그 친구들이 초반에는 유리하게 갑니다. 원래 여러 가지로 지적으로도요.
신체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나중에 시간 지나면 결국 똑같다는 거. 예. 그리고 전반적 자신감은 뭐냐면은 학습 포함해서 전반적인 자신감이에요. 전반적 자신감이 왜 중요하냐면은 시험이라는 걸 항상 잘 칠 수가 없어요. 한두 번은 못 칠 수가, 한두 번은 실패할 거예요. 분명히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들, 잘하는 애들이라도. 그때 좌절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힘. 내가 생각보다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적이 별로 안 나왔다. 그럴 때도 괜찮아, 다음에 잘할 수 있어. 내가 공부한 게 어디 안 간다. 쌓인다. 네,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 공부한 게 어디 가지 않습니다. 쌓이는 거예요. 쌓여서 그 다음 시험에 계속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예.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전반적 자신감입니다.